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가슴 답답할 때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정권자들의 그 역사의식도 그렇고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3.1절에 일장기를 개양한 그 목사는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음 주 주일날 설교에 자기의 그 5가지를 얘기하더니 잠언이 어느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닿지도 않는 그 슬픈 얘기를 하던데, 일장기를 건 거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자기같이 다양한 표현,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만, 그건 큰 착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마냥으로 섞여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의미를 잘 파고들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조금 그 표현하기 묘합니다만, 그 종교를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들의 그 어떤 편협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고 일반적인 여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학식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판검사들의 그 법 해석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그 머리통, 그 무식함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솔직히 그 무식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다해서 누구 하나 죽이려고 하면 별짓을 다, 이재명이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가 죄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참 너무 심하고, 나는 얼마 전에 어느 누가 우리 시대 예수는 누군가 해가지고 내가 2가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종교 이야기. 그 결국 조국 이야기인데, 조국이 사태를 대했을 때 나는 종교개혁자 루터 얘기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교황이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 교구의 교구장마저도 루터를 그렇게, 루터 신부를 죽이려고,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미워합니다. 변호사가 돼서 돈 잘 벌어서 성경에 나오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하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루터라는 사람이 지탱을 하고 살아남고 종교개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조국이라는 한 인물, 번드러먹게 생겼고 서울대학 교수고, 거기다가 다양하게 지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방어 능력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종교 이야기, 루터의 그 살아남는 그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로마서에 매달립니다. 그 로마서는 참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랑, 소망, 믿음, 그것이 이제 꼭 사랑, 소망, 믿음은 시간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잘 내다보고 잘 엮어서 역사를 만들어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는 분석과 마음과 그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미래지향적인 거와 현재가 잘 현대사항과 잘 어우러져서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를 남기는데 그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착각의 세계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로마서의 흐름이고 상당히 루터라오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신학 박사고 로마서를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됐다라는 것도 부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의 예수는 과연 누굴까? 이제 핍박을 받고 일었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때의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망상 기도입니다. 바울신 예수여,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어나서, 부활해서 세상에서 좀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가셔야 하는데 3일 만에 하늘나라로 주랭랑친 예수요. 20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예수요. 좀 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제발 좀 그 어리석은 자들 깨닫도록 이번 그 터키 지진 때같이 땅들아 잠잠해라 해서 많은 인류가 깜짝 놀라게 좀 하시지. 어찌 그렇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셔 무슨 심판을 하시려고만 하십니까? 제발 바울신 예수여, 교황님의 그 외로운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이르도록 하소서 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독교인의 목사들이 그 무당노릇 좀 하지 말고 잘못 판단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목사님들을 뭐 힐난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보면은 자식도 공부하러 가서 그 시민권을 타고 미국 사람 행세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가서 여러 가지 보면 지금도 와습이라고 해가지고 그 흰둥이들이 제일인 걸로 이제 돼 있고 아무리 이민사회라고 해도 어떤 그 경계 틀 이런 것들이 환히 보입니다. 특히 예배당을 가서 보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이노라면 어깨가 쭉 구부러져서 그 고생하는 길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예수는 저런 사람들을 감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회 면면에 흐르는 어떤 수레바퀴와 같은 걸 보면 사회는 노음과 밸류, 그러니까 그 어떤 규범과 가치 문제가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같은 데는 태극기를 개양해야지 일장기를 개양하는 건 그건 잘못됩니다.
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런 규범을 좀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떤 이밤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마음맷 교회 목사인 이밤이 딱 나타나서 마음맷 교회 찬송을 불렀다고 합시다.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다양성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범을 따라야 되고 가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제 물건값이 이제 가치로 값으로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가치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가치 추구에 대한 냉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잘 보면 정체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그리스 문화에서 그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플라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게 그게 정체성이고, 자기 주장을 통해서 어떤 꼭 필요한 그 무엇을 지키는 겁니다. 다양성은 그게 정보 이론과 관계가 됩니다. 다양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써오던 말은 아닙니다. 2차 대전 전후에서 이제 셰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벨 회사에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근무하면서 상당히 고뇌를 한 것이, MIT에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왜 어떤 건물에는 전화가 많고 어떤 건물에 전화가 적은가를 연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이론을 내는데, 그 정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값이 이제 다양성인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식물들과 내장산의 식물들 양쪽 다 국립공원입니다. 보존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정보적일까, 어느 쪽이 다양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고 하는 말은 확률을 대수로 표시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만을 취하게 돼서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확률에 대한 이벤트는, 정보에 대한 이벤트는 이퀄 마이너스 ln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다양성 문제는 그 정보값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 다 태극기를 꽂는데 다양하게 나도 일창기를 꽂는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한 교회를 이끌더라도 목사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그건 좀 모자라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신병자지요. 그걸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그건 완전히 환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게 심각합니다. 잘났다라고 생각. 자, 이제 나는 어떤 분이 분석한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검사가 대통령이 되더니 저녁에 술 먹고 기업주를 불러가서 술값을 갚으라고 하는 식으로 징용의 그 아픔을 보상받고 사과를 원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아마 술값 대납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옳은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미래를 잘 엮어나가야 합니다. 그 미래를 잘 엮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소망과 현실을 잘 엮어서 새끼 꼬듯이 잘 꼬아서 히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능숙하지 못하면 외교도 그런 겁니다. 그 스트래티지에 관한 그 정략적 모호성이 아주 많은 것이 외교다. 이렇게 정답일 수도 아니고 대답 자체가 답일 수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yes, no 구분하기 어렵게 그런 거 들을 건지 놀 건지 애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외교인데 서울대학 교수는 대통령 외교가 없다. 외교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필하는 많은 그 브레인들이 사실은 너무 자리에 연연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느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닐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